하나. 오늘은 이제 1편에 이어서 2편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1편은 좀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내 과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하느라 안 말한 사연들도 많지만 뭐 사연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2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 2편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사고가 나고 나서의 내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 해. 그래서 1편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나의 생활이랑 부모님과의 대립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뭔가 가출을 결심을 하게 되고 방황의 시절을 겪고 어린 생각에 어렸던 나의 그런 환경에 견디지 못했던 그런 내가 결국 해방되고 싶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고가 난 후에 직후에는 내가 되게 정신을 못 차려. 원래 나는 약을 복용하던 사람이었어. 수면 유도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신과를 항상 다녔지. 그냥 이것저것 막 울면서 많이 상담을 받았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예고를 다니면서도 담임 선생님이 심리 상담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불러서 두 교시를 수업을 안 들어가게끔 해주고 이제 그 상담을 받게끔 해주시기도 했어. 뭔가 많이 위태로워 보였나 봐, 선생님의 시선에서도. 애가 그냥 방황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정착하지도 못하고. 약을 학생 때 왜 먹게 되었냐면 나는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되게 부정했었던 것 같아.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 내가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약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한테 거하게 그냥 거부당했거든. 그딴 걸 걸렸을 리가 없다면서. 그냥 그렇게 거부당했어. 그래서 병원을 못 다녔는데 가출하고 나서부터 이제 나도 내 병을 인지하게 되잖아.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수면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니까 나도 병원을 내가 스스로 다니게 돼. 그러면서 약도 처방받았는데 그때는 엄청 극소량으로 약을 처방받았었거든?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정신과가 나한테 오게 돼. 이게 내가 자의적으로 사고가 난 거다 보니까 정신과가 무조건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나 봐. 이게 그냥 루트인가 봐. 내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신과가 나한테 상담 요청이 왔어. 거기가 신촌 세브란스였는데 나는 처음부터 그 끝까지 싫다고 했었거든? 응급실에서도 싫다고 했고 그냥 수술이 끝난 후에도 계속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승낙을 한 거야. 엄마가 오케이를 해버렸고 하반신 마비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난 후에 나는 이제 거의 해탈을 했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 심정은. 그래서 그래, 엄마가 승낙을 했는데 그냥 정신과에 그거를 상담도 받고 약도 요청을 하자 해서 했는데 약이 너무 심한 거야. 약이 내가 진짜 그거를 그때 내가 거부를 끝까지 했었다면 약이 이렇게까지 부작용이 심하지도 않았을 거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억이 끊기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 이제 상담을 요청하자마자 나한테 진짜 극단적인 약들을 처방이 되거든? 근데 나는 그때 살짝 삶의 이욕이 없었어. 눈도 살짝 좀 갔고 표정도 갔고 애가 그냥 살짝 삶의 이유를 좀 잃어버린 애처럼 좀 많이 갔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약을 이제 처방받은 대로 이제 그냥 먹었지. 근데 하루에 이제 먹는 약만 해도 알 개수가 막 8개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일주일, 2주일, 막 한 달 이렇게 지나니까 내가 먹는 약의 개수를 세알일 수도 없을 만큼 이제 늘어났어. 그때서부터 나는 이제 수면 장애를 겪게 돼. 수면 장애가 원래 없었거든? 근데 수면 장애 판정을 받게 돼. 수면 장애가 오고 나서 나는 이제 약물이 없으면 이제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그거거든? 아직까지도 내가 겪고 있어, 수면 장애를. 수면을 약을 먹지 않으면 그냥 항상 각성 상태로 있고, 막 약을 줄여보겠다고 이틀이든 3일을 이렇게 밤샜던 적이 있는데, 자려고 이제 눈을 감으면 심장이 너무 막 벌렁벌렁거리는 거야. 막 미치겠어. 그래서 눈 떠 있어. 그래서 각성 상태로 이제 막 나날들을 막 밤새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약을 먹고 잠을 자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신촌 세브란스 덕분에 이제 나는 약이 없으면 안 되는 경지까지 막 오게 됐지만,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이렇게 된 거 긍정적으로 사고회로를 바꿔야지. 덕분에 새벽에 오랜 시간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기도 해. 약 기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기다릴 때 보통 1시간에서 너무 약 기운이 안 올 때는 3, 4시간까지도 기다리거든? 그렇게 기다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기도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나마 최고의 장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약을 처방받고 어떻게 이렇게 뭐 6개월을 견뎌서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고 후에 나는 이제 20살이 되었어. 성인이 된 거야. 그때마저도 나는 조금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 공간이 너무 답답하고 그 기억들이 너무 막 새록새록해서 있잖아. 하루도 집에 있던 날이 없었어. 약속을 어떻게든 만들어냈고 매일매일 밖에 있었어. 잠만 이제 자러 집에 오고 매일 뭐 밖에 있고 놀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나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도 가지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느끼는 것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는데, 내가 뭔가 환경이 그러하기도 했지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나는 용서하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해는 해. 이해는 하게 됐어. 사랑의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 표현이 나랑 어긋난 거지. 근데 그 기억과 그때 받았던 아픔들은 솔직히 한 번에 미안하단 말로 내가 용서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거를 용서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부모님대로 잘 살기를 원해. 그냥 잘 살기를 원해.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주기도 했고, 내가 느낀 게 많게 만들어주기도 했고,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았어서 이것도 부정하고 싶지 않고, 덕분에 내가 느낀 게 너무 많아. 뭔가 피해를 받다 보니까 가해자의 마음도 알게 돼.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고 나서 내가 진짜 많이 잘못을 하기도 했구나. 내가 가해자이기도 했었구나. 내가 한때 피해자였지만 가해자이기도 했구나. 뭔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교차했었어. 교차해, 아직도. 다치기 전에는 내가 나만의 시간을 뭔가 보내지 못했었는데, 다치고 나서 나는 나만의 시간도 가지게 됐고, 뭔가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릴 적에는 뭔가 너무 사랑을 받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 자신을 싫어했었잖아. 내 자신을 너무 조금 하찮게 여겼거든? 삶의 이유를 타인한테 둘 만큼?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을 했었지만, 자신감도 많이 없었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도 했고, 내 자신이 나를 먼저 사랑을 해줘야 누군가 더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내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 자신을 혐오하는데 사랑만을 바라잖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내 생각 이상으로 날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 뭐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먼저 사랑을 해줘야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뭔가 세상도 그렇게 보이게 되고, 그냥 그런 거? 난 어렸을 때 뭔가 어디에 그냥 기대고 싶었었거든. 뭔가 안식처가 필요했어. 버팀목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 그 버팀목이 필요해서 막 너무 외롭고 그렇게 헤맸거든.
안식처가 필요해서 헤맸는데 기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런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 내 자신이 그냥 나한테 일단 기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 내 자신이 강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바로 부러지지 않을 만큼. 어릴 때 나는 되게 바사삭 그냥 다 멘탈이 날아가서 그 경험이 있었기에 또 이렇게 생각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해. 또 깨지지 않게끔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이길 원해서 자존감도 높이게 되고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가꾸게 되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자가 되었지. 누가 기댈 수 있게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가 이제 나를 그나마 바뀌게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너무 생각이 많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해서 되게 말들이 정리가 되지 않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줘라 이 말이거든. 나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이 먼저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안식처가 되어야 누구한테 기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생각이 내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해가 될 말은 아닌 것 같아. 자신 먼저 사랑하고 가꾸고 그냥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누군가가 나를 아껴줄 수 있다는 거, 사랑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알란 말이야. 그런 거를 알란 말이야. 그냥 1편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2편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 아직 나는 27살인데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못할 일들도 솔직히 많아.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나한테 생길 거 아니야, 살아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작은 파편에 긁히더라도 깨지지 않을 만큼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 구독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해. 그렇게 이미 있길 원하고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모든 걸 겪기 전에 알아줬으면 좋겠는? 뭔가 이게 뭔지 알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나는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되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하고 내 얘기를 들려주고 나의 생활들을 보여주고 내 가치관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살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전달하고 싶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하게끔 만들고 싶고 그냥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그리고 나도 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쁨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예쁘다는 칭찬은 항상 짜릿하니까 그 예쁘다는 말 한 번을 듣고 싶어서 항상 갖고 나를 뭔가 그게 나의 삶의 원동력. 내가 좀 미에 대해서 집착증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살아가면서 멘탈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 환경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 자체가 단단하고 굳건하다면 솔직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걸. 그러니까 다들 힘내. 화이팅 하라고. 알겠어? 화이팅 하란 말이야. 잘하고 있으니까. 또 망간 또 다른 타 채널에서 이제 나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영상들을 다 찍고 싶었어. 그래서 업로드를 그렇게 하고 싶었고 막상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얘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도 뭐 대단한 사고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라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살아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 나도. 예쁨 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다들 뭔가 사연 없는 사람이 없잖아.
사람마다 힘듦을 겪어내는, 힘듦을 견뎌내는 그 정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환경에서 버티지 못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힘듦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너 자신이 지금 힘들다면 힘든 거야. 타인이랑 비교해서 지금 당장 나의 힘듦을 없던 일로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들은 이런 거고, 오늘 영상도 봐줘서 너무 고마워. 다음에는 조금 우당탕탕하게 나와보도록 할게. 빠바!